네, 가짜 뉴스 센터장 우원재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때 우리 연석회의 때 와가지고 멋있게 분명히 말을 했는데요. 이상하게 기사는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기자들의 좀 특징이죠. 네. 최대한 상황을 자극적으로 왜곡해서 쓰다 보니까 네. 양념을 치고 치다 보니까 제가 아주 막 좀 제 말의 어떤 의도를 되게 좀 곡해했던데. 그러니까 분노의 샷을 날린 것처럼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딱히 분노의 샷은 아니었거든요. 전혀, 네. 전혀. 뭐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다룰 주제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민병두 의원이요. KBS 예능국을 대놓고 공격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홍준표 전 경남지사를 출연시키려고 하니까 KBS가 공중파가 아니라 막말파다. 이런 막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민주당이 KBS 길들이기를 하는 건가라는 이야기 등인데요. 그 센터장님. 네. SBS 그리고 MBC 그리고 많은 종편들 그리고 언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요즘 어떻습니까? 뭐 요즘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키워드가 문비어천가라고 하죠. 네. 모든 언론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칭송한다고 해서 다 같이 문비어천가를 부른다고 하는데 네. 뭐 물론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좀 뭐 정권의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야 네.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언론의 본질은 권력 견제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요즘 보면은 거의 뭐 왜 예전에 나치 시절에 선전부전 게벨스가 만들었던 막 이렇게 하면서. 선동 영상 같은 거의 그 수준에 가깝게 무슨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옷 직접 벗었다고 기사 띄워주고 커피 들고 가는 대통령. 근데 그 커피 타는 건 왜 이렇게 자꾸 나와요? 그러게 그게 이제 뭐 친숙한 이미지를 심어줘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커피 태워주는 거, 뭐 옷 벗은 거, 급식 직접 한 거, 펀 거, 뭐 이런 것까지 거의 무슨 뭐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막 1살짜리 애가 얘 걸음마했다 약간 이런 수준으로 이거요? 그 일국의 대통령인데 그렇게까지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과장해서 이렇게 네. 보도하는 게 맞는 건가 싶을 정도입니다. 맞는 거죠. 맞는 건가요? 문별천가니까. 그렇죠. 문비어천가니까 네. 시대가 이러니까요. 그럼 이 내용 네. 한번 봅시다. 자, 이 민병두 의원 무슨 내용입니까? 자세히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그 KBS에서 네. 우리 그 이경규 씨 되게 유명한 탤런트잖아요. 그렇죠. 이 이경규 씨가 KBS2TV 그 냄비 받침 제작 발표회에서 아, 프로가 생기는 거네요. 네네 네. 대선 낙선자 인터뷰 대담집을 집필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현재 유승민 심상정 후보를 섭외를 했고 그 당시 이제 홍준표 전 지사께서 네. 미국에 계시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돌아오면은 막 돌아오셨으니까 출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갑자기 발끈하면서 아니 KBS가 홍준표 전 경남지사에게 러브콜을 보냈네? 이거 공중파가 이제 막말파가 되려는 거 아닌가? 시청자는 이 시청료까지 내면서 이런 막말 방송, 막말 시청 KBS를 봐야 하냐? 빨리 개혁시켜야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깐만 이해가 좀 안 가요. 아까 유승민 후보와 아까 심상정 후보 누구는 허락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뭐 섭외를 했다고 얘기를 했고 네. 홍준표 후보께서도 섭외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경규 네. 씨가. 이거는 뭐 편파적인 것도 아니고 뭐 설령 홍준표 후보 혼자 이렇게 초빙을 했다고 할지언정 아니, 그게 그렇다고 왜 해서 문제가 뭐가 됩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하는 행동이 또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박근혜 정부 때 그 블랙리스트 건 가지고 네. 그렇게 언급을 하면서 뭐 실체가 있니 없니를 가지고 뭐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이러고 있는데 뭐 화이트리스트도 있다고 나왔잖아요, 기사가.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갑론을박을 했으면은 하다못해 좀 일관된 잣대로 얘기를 해야 하는데 홍준표 후보 전 후보를 방송에 띄우면 안 됩니까 언론이? 아니 근데 지금 제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물론 우리 센터장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이게 어디 나왔습니까? 기사화 됐습니까? 뭐 기사 많이 됐고요. 네. 이제 여러 기사도 관련 나왔고 지금 이제 좀 이따 자료 화면이 나올 건데요. 네. 이 관련 매체에서 여러 이미 보도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국민일보 기사가 있네요. 지금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민일보 기사에 민병두 의원, 홍준표, 이경규 저격 블랙리스트와 똑같네라고 했네요. 네. 그럼 내용 한번 훑어봅시다.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이경규 씨가 냄비 받침이라는 프로를 만드는데 대선에서 떨어진 후보들 즉 유승민, 뭐 심상정, 안철수 그중에 홍준표 후보를 출연시키는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홍준표 후보 얘기가 나오니까 민병두 의원이 트윗에 이렇게 쓰는 거네요. 네.
그럼 이 내용이 이경규가 새 예능 프로 냄비 받침 제작 발표를 하면서 홍준표 씨에게 출연해달라고 제의했다. 둘이 외모도 성격도 비슷해서 이경규가 선거 때 홍준표 지원 유세를 자주 했나요? 글쎄 그것도 제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이제 공중파가 막말파가 되려는가? 시청자는 시청료까지 내면서 막말시청 KBS가 빨리 개혁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말로 이게 이경규 씨가 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우린 잘 모르겠네요. 네, 이거는 사실관계를 좀 파악을 해봐야 할 건데요. 일단 결정적으로 네. 했다고 칩시다. 그 했다고 쳐요. 하면 또 어때요? 그러니까요. 김재동 씨부터 해서 뭐 지지난 방송 때 김미아 씨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 여자 탤런트들도 왜 나와서 계속 인증샷 이거 하고 다 하지 않았어요? 아니 탤런트는 유권자가 아닙니까? 탤런트는 국민이 아닙니까? 자신의 정치적 선호가 있고 지지하는 후보가 있을 것이고 선거철에 그 후보 유세를 돕는 거는 당연히 민주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능국에서 이 홍준표 후보를 혼자서 촉천한 것도 아니고 낙선 후보들을 다 같이 심상정, 그렇죠. 유승민 후보는 섭외를 마쳤다. 네, 여기 그러니까 나와요. 다 같이 섭외를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홍준표 후보는 무슨 뭐 절대로 TV에 노출시켜서는 안 되는 그런 대상입니까? 그런 거를 근거로 개혁을 해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 무려 국회의원 아닙니까? 이 그렇죠. 민병두 국회의원께서 하고 계신 평소에 개혁이라는 생각이 결국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또는 나와 다른 정파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배척하겠다. 그게 개혁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그런데 홍준표 후보 나오는 게 왜 공격인 거죠? 그러니까 왜 그게 잘못된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요. 왜 그런 건지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새 정부가 들어서서 여당 국회의원이죠. 민병두 의원은 여당입니다. 이렇게 공격하면 KBS한테 결국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KBS가 빨리 개혁되어야 한다 이러면. 이거는 명백한 언론 탄압이죠. 언론의 보도권, 재량권을 침해한 사건입니다. 무려 정치인이, 여당 정치인이 지금 가뜩이나 정권의 우호적인 언론 분위기를 타서 아니 너네가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지난 대선에서 맞섰던 후보를 방송에 초청해 심상정 유승민 후보 다 초청 이미 했는데도 감히 홍준표 후보를 추천을 해 너희 초청을 해 안 되겠네 개혁해야겠네. 이 개혁이라는 말이 얼마나 지금 위협적으로 쓰고 있습니까? 저는 왜 이게 개혁의 대상인지도 모르겠고 왜 어떻게 이렇게 동일한 잣대를 들어서 말씀하셔야 할 정치인들께서 어떻게 이렇게 언론 탄압을 하려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저번에 SBS 사건 기억나세요? 네, 기억납니다. SBS에서 세월호에 관련 내용을 보도를 했더니 갑자기 그 다음날 나와서 앵커가 사과를 하고 다 같이 이제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찾아가서 아주 난리가 났었죠. 그때 사과를 요구를 하고 앵커가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앵커가 경질은 아니고 경질은 자천됐나요? 아니죠. 아무튼 앵커 자리에 내려왔어요. 아 그랬나요? 앵커 안 해요 지금. 아 그런가요? 네, 앵커 안 해요. 확실해요. 앵커 안 해서 제가 확인했었는데 어딜 갔냐면요. 지금 여행 갔어요. 이제 아마 돌아왔을 거예요. 제가 이제 뭐 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쪽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건 때문에 제가 앵커에서 내려왔다. 그런 또 비하가 있군요. 예, 앵커 안 해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요. 솔솔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그때 관련했던 어떤 기자가 청와대 행정관 갔다는 설이 지금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설을 좀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누구라고도 밝히지 않았고 지금 설이라고 했으니까 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걸 좀 조사를 해서 정말 갔는지 안 갔는지 조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SBS에서 그 당시에 사과했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이 나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앵커가 나와서 이렇게 그림이 정말 황당했던 게 SBS는 당시 해수부 내부 직원의 증언을 확보를 한 상태였죠. 네. 내부 고발자의 증언을 확보를 하고 녹취록을 방송에서 틀었습니다. 네. 그건 어디까지나 언론이 제 기능을 한 겁니다. 그게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그 팩트체크의 검증 과정은 거쳐야겠지만 그 정도의 중대한 상황에서는 내부 고발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증언을 바탕으로 리포트를 내보낸 건 아주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이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시죠. 여당 의원들께서 단체로 찾아가가지고 이게 뭐냐 사과를 요구를 하고 내부 고발자 신원을 밝히라고 하고 이거는 명백한 이건 정말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일어날 법한 아주 끔찍한 충격적인 내부 일입니다. 고발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공익신고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상이 털렸어요. 네, 털렸습니다. 요구를 했죠. 그러면서 뭐 이거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 뭐 기타 등등 이러면서 마치 보도가 아주 근거가 없는 것처럼 말을 바꿔버렸고요. 그 다음에 맞아요. 또 이제 충격적이었던 게 저는 사실 그 앵커의 사과도 되게 웃겼습니다. 그 사과가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배꼽 인사. 그렇죠. 사과를 하면서
우리가 원래 이 리포트에 저희는 해수부가 이전 정권의 그 눈치를 보는 것 때문에 세월호 인용을 늦췄다는 걸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그 말이 잘못 전해져서 문재인 후보, 특정 후보를 비판한 것처럼 얘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러면은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잘못 전달된 거다, 그러니까 사과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저는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불과 이제 얼마 안 지난 일이죠. 대선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바뀌자마자 바로 이렇게 KBS 예능국에 어떤 재량을 침해한 이런 내로남불 행태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정말 시대가 좀 이상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요, 그 전에 박 전 대통령 블랙리스트 가지고 공격을 한 정도가 아니라 블랙리스트로 인해서 지금 현재 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사람들도 있죠. 예. 그리고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화이트리스트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홍준표 전 지사가 방송 출연을 하게 되면 이경규 프로그램 제작진도 그 블랙리스트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말을 블랙리스트라는 표현을 안 썼을 뿐이지 사실상 지금 블랙리스트를 넣은 거 아닙니까? 홍준표 전 후보를 섭외했네? 너희 개혁 대상이다. 너희 적폐 세력이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상 블랙리스트를 칭하는 거 아닙니까? 블랙리스트란 말이 참 아이러니한 말이에요. 말이 그냥 블랙리스트지 사실은요, 내가 싫은 사람 출연시키지 마, 그것도 블랙리스트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 개입인 거죠. 번번이하게 있는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도 분명히 그 리스트에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저도 누가 만든 건지 모르는 리스트 때문에 방송에 묶여 있거든요. 도대체 누가 만든 건지 알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예능 프로그램인데 그냥 하기 놔둘 수도 있는데요. 왜 민주당 국회의원이 여기까지 신경 쓰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세요? 무한도전인가요? 김연아 의원. 네. 우리 당에서 김연아 의원에 대해서 지금 출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더니 예능인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는요, 우리 당 의원임에도 비례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에서 있지 않고 대부분 몸은 어디 가 있죠? 바른정당에 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바른정당에 못 가고 있죠?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의원직을 내려놔야지만 갈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의원직을 내려놓고 갈 용기가 왜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소신보다는 국회의원직의 배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이건 어디간지 사견입니다만, 그러니까 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다고 하면 바른정당도 안 가야죠. 자유한국당, 그전 새누리당에서 비례대표가 되었고 그 사람들이 표에 의해서, 우리 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표에 의해서 비례대표가 되었다면 여기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거기 앉아서 그거 봤어요? 청문회 끝나고 난 뒤에 인준 절차에서 앉아있는 장면? 진짜 부끄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다 놔두는데 왜 이 프로그램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신경을 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겁니다. 무한도전에서 당시 각 당의 의원들을 초청을 했었죠. 네. 그런데 이제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의 가치를 대변할 수 없고 자유한국당의 이익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의원입니다. 네. 왜냐? 사실상 바른정당의 마음이 가 있고 사실상 공개적으로 자유한국당을 비판을 하면서 당원권 정지까지 받은 분이시죠. 네. 그런 분을 뽑아다가, 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자유한국당을 대변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형평성과 공정성이 부부족한 부분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예능인데 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KBS에서 형평성과 공정성에 맞춰서 낙선한 후보들 모시고 우리 하나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는데, 단순히 홍준표 후보가 들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너희 개혁해야겠네 라는 말이 나온 거는, 이거는 도저히 저는 매우 몰상식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SBS인지 어떤 뉴스에서요, 인형 같은 거 만들어서 나오는 거 혹시 방송 본 적 있어요? 무슨 방송이죠? 그거 한번 보세요. SBS 뉴스예요. 인형 같은 모습으로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인형으로 다 나와요. 아주 풍자를 희한하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문제가 돼야죠. 그렇죠. 네. 그다음 또 질문이 있어요. 댓글로 사람이 죽지 않는다. 댓글로 사람이 죽지 않는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게 오늘의 내로남불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네. 이제 손혜원 의원이 그 문자 폭탄 있죠. 네. 우리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청문회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비를 조금이라도 거슬리거나 아니면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조금이라도 비판하면은 그 지지자들이 소위 네. 말하는 달빛 기사단들이 수천 통에 달하는 욕설과 협박이 섞인 문자를 보내가지고 야당인 의원들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청문회장에 있는. 예. 자, 이 문자 폭탄을 가지고 논란이 커지니까 손혜원 의원이 처음에 이거를 문자 폭탄이라는 말은 잘못된 거다. 문자 행동으로 하자. 이것도 국민들의 정치 참여다. 욕설하고 협박을 하는 것도 정치 참여라는 겁니다. 정치 참여다 하면서 문자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자면서 잠깐만.
문자 폭탄이라고 하지 말고 문자 행동요? 네, 문자 행동이라고 말하자는 겁니다. 그럼 핵폭탄이 아니고 핵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IS 그 테러리스트들이 폭탄 테러 테러하는 행동? 거를 뭐 폭탄 행동 뭐 이렇게 폭탄 행동? 거의 그 수준인 거죠. 아니 이분 전에도 이상한 발언했던 사람 아니에요? 뭐 워낙에 그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아니요 노무현 대통령 그분 부죽음에 관한 이야기도 막말했던 그 사람 아니에요? 뭐 논란이 조금 있었죠. 그 사람 예, 맞죠?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맞는 걸로 알고 새로운 있습니다. 워딩을 들으니까 얘도 워딩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자 행동의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이게 손혜원 의원만이라는 게 아닙니다. 네. 여당 의원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뭐 표창원 의원도 공개적으로 문자 폭탄에 대해서 좀 옹호하는 발언을 했고, 네. 뭐 어쨌든 자기들 편이다 이거죠. 테러리스트들이. 네. 그러면서 이거는 지켜줘야 할 뭐 보장이다. 정치인하려면 이 정도 각오는 있어야 한다. 이러면서 이제 손혜원 의원이 더 한마디 한 게 댓글로 사람이 죽지는 않는다. 댓글로 그렇게 뭐 욕설을 하고 해도 네. 사람이 죽지는 않으니까 참아라 이겁니다. 네. 근데 이게 내로남불의 끝판왕이 뭔지 아십니까? 네, 뭐예요? 손혜원 의원이 고소왕입니다. 이 사람이 고소를 한단 말이에요. 예. 네. 지난 2월 13일에 손혜원 의원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네티즌 11명을 고소했습니다. 자기를 왜요? 그거 댓글은 참정인권인데 그러니까요. 국민 참정권인데. 그러니까 나 욕하면 고소하는데 쟤들 욕하면은 문자 행동이고 참여민주주의다라는 거죠. 잠깐만요. 지금 정신이 번쩍 드는데요. 본인이 이 지금 댓글로 사람이 죽지 않는다고 하고 자기가 고소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소를 하고 예. 고소를 이미 한 상태에서 법적 공방이 지금 이어지고 있겠죠. 예. 그 상태에서 나 욕하는 사람들은 다 고소 때려놓고 지금 이제 와서 우리 편 드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댓글로 사람이 죽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문자 폭탄과 악성 댓글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거죠. 맞네요. 댓글로 사람이 죽지는 않고 상처를 받는다. 그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그 본인이 그렇게 고소를 하셨으면은 마찬가지로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 국민의당 의원들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있겠습니까? 그건 남일이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 참여민주주의고 그건 뭐 고귀한 문자 행동이고 그렇습니까? 문자 행동. 그런데 이분이요. 그 사람이네요. 노무현 대통령 자살은 계산된 것이다. 그 말 했었네요. 예, 그랬다가 워딩이 한번 그거였어요. 난리가 났었죠 그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입으로 또 이렇게 사고를 쳤네요. 자, 이 손혜원 의원이 새 정부 들어서 한 자리 할까요? 뭐 그거는 제가 함부로 뭐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에 대해서 판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한테 지금 질문했나요? 예.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뭐 이 손혜원 의원이 어느 자리에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가끔씩 사고만 쳐주길 바랄 뿐입니다. 어때요? 뭐 동감합니다. 사실 뭐 사실상 거의 지능적 우리 편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사실은 우리 편이었나요? 그걸 지칭하는 용어가 있죠. 엑스맨. 이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죠. 고소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지금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손 의원님, 저 고소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말 행동 중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댓글로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손혜원 의원의 말 정말 모질고 그래서 참 속상하는 말입니다. 본인 생각이 그렇다면 본인도 역시 그 모든 댓글에 의연해야죠. 하지만 본인의 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거 그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그맨 이경규와 KBS 예능국에 선전포고하신 민병두 의원님, 언론은요 길들이는 대상이 아닙니다. 언론은요 예능은요 재미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게 제 기억에는 바로 그들의 발언 같은데 맞습니다. 어떠세요? 뭐 너무너무 많은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의 내로남불 이젠 좀 지긋지긋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조금 있으면 얘기를 또 하나 할 건데 저 역시 지금 아주 나쁜 댓글 때문에 당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 악질 중에 최고 악질은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뒤에 숨어서 남의 이름을 사칭해서 아주 깐죽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깐죽거리는 것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아세요? 법의 처벌을 받게 해야죠. 법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깐죽거리지 못하게 잡아서 여기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서운데요? 갑자기 무서워지는데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17년 6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요, 사설 대신에 제가 재미있는 내용을 하나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요, 패친 여러분, 정치란 무엇일까요? 어떤 정치를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저희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댓글이 바바바바바바박 또. 저는 사이버 세계, 즉 인터넷 SNS 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제 깨달았습니다. 1분 간격으로 글이 달리고 있는데요. 아,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있구나. 나는 정말 여기 있는 친구들을 소중하게 여겨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어제 댓글을 막 달다가 결국 손에 마비가 왔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파스를 붙이고 다녔었는데요. 여러분이 주신 글 속에 정치인이란 바로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었고요. 국민의 아픔을 아는 사람이었고요. 아닌 걸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고요.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고요. 야무지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바로 국민들이 사랑하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되돌아봤습니다. 나는 비겁한가? 그래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겁해야 하는 순간이 있으면 난 이 자리에서 내려오겠다. 그런데 어차피 내려올 거면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수많은 정치인이 있지만 정치꾼도 있고요. 정치인도 있고요. 정치가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도 정치꾼도 정치가도 필요가 없다라고. 바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안타까워서 발 구르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 모두가 정치인입니다. 즉 여러분 모두가 댓글을 보고 화를 내고 국민들이 발을 구르고 답답해서 태극기를 들고 나가고 또 촛불을 들고 나가는 그들이 모두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전 진정한 정치인은 국민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하는 게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촛불을 들고 나가라, 태극기를 들고 나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편안할 수 있는 그게 정치인의 덕목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어떤 정치인이 좋은 정치인인지 한번 적반하장해서요 프로를 그러니까 한번 코너를 만들어 볼까 싶어요. 이런 정치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바로 살기 위해서는요, 국민들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목들, 너의 목소리가 들려. 바로 이제 어떤 정치인이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아마 이 방송 늦은 밤, 한밤에 올라갈 겁니다. 안 올라가는 거 아니었어요.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수업하고 와서 늦게 만든 겁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가짜뉴스 센터장 우원재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때 우리 연석회의 때 와가지고 멋있게 분명히 말을 했는데요. 이상하게 기사는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기자들의 좀 특징이죠. 네. 최대한 상황을 자극적으로 왜곡해서 쓰다 보니까 네. 양념을 치고 치다 보니까 제가 아주 막 좀 제 말의 어떤 의도를 되게 좀 곡해했던데. 그러니까 분노의 샷을 날린 것처럼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딱히 분노의 샷은 아니었거든요. 전혀, 네. 전혀. 뭐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다룰 주제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민병두 의원이요, KBS 예능국을 대놓고 공격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홍준표 전 경남지사를 출연시키려고 하니까 KBS가 공중파가 아니라 막말파다, 이런 막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민주당이 KBS 길들이기를 하는 건가라는 이야기 등인데요. 그 센터장님, 네. SBS 그리고 MBC 그리고 많은 종편들 그리고 언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요즘 어떻습니까? 뭐 요즘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키워드가 문비어천가라고 하죠. 네. 모든 언론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칭송한다고 해서 다 같이 문비어천가를 부른다고 하는데, 네. 뭐 물론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좀 뭐 정권의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야 네.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사실 언론의 본질은 권력 견제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요즘 보면은 거의 뭐 왜 예전에 나치 시절에 선전부전 개벨스가 만들었던 막 이렇게 네, 하면서. 선동 영상 같은 거의 그 수준에 가깝게 무슨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옷 직접 벗었다고 기사 띄워주고. 커피 들고 가는 대통령. 근데 그 커피 타는 건 왜 이렇게 자꾸 나와요? 그러게 그게 이제 뭐 친숙한 이미지를 심어줘서 그런 것 같은데 네. 커피 태워주는 거, 뭐 옷 벗은 거, 급식 직접 한 거, 펀 거, 뭐 이런 것까지 거의 무슨 뭐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막 1살짜리 애가 얘 걸음마했다 약간 이런 수준으로 이거요? 그 일국의 대통령인데 그렇게까지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과장해서 이렇게 네. 보도하는 게 맞는 건가 싶을 정도입니다. 맞는 거죠. 맞는 건가요? 문벼천가니까. 그렇죠. 문교청하니까 네. 시대가 이러니까요. 그럼 이 내용 네. 한번 봅시다. 자, 이 민병두 의원 무슨 내용입니까? 자세히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그 KBS에서 네. 우리 그 이경규 씨 되게 유명한 탤런트잖아요. 그렇죠. 이 이경규 씨가 KBS2TV 그 냄비 받침 제작 발표회에서 아, 프로가 생기는 거네요. 네네 대선 낙선자 인터뷰 대담집을 집필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현재 유승민 심상정 후보를 섭외를 했고 그 당시 이제 홍준표 전 지사께서 네. 미국에 있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돌아오면은 막 돌아오셨으니까 출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갑자기 발끈하면서 아니 KBS가 홍준표 전 경남지사에게 러브콜을 보냈네? 이거 공준파가 이제 막말파가 되려는 거 아닌가? 시청자는 이 시청료까지 내면서 이런 막말 방송, 막말 시청 KBS를 봐야 하냐? 빨리 개혁시켜야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깐만 이해가 좀 안 가요. 아까 유승민 후보와 아까 심상정 후보 누구는 허락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뭐 섭외를 했다고 얘기를 했고 네. 홍준표 후보께서도 섭외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이경규 네. 씨가. 이거는 뭐 편파적인 것도 아니고 뭐 설령 홍준표 후보 혼자 이렇게 초빙을 했다고 할지언정 아니, 그게 그렇다고 왜 해서 문제가 뭔 됩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하는 행동이 폭탄이 아니고 핵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IS 그 테러리스트들이 폭탄 테러 테러하는 행동? 거를 뭐 폭탄 행동 뭐 이렇게 폭탄 행동? 거의 그 수준인 거죠. 아니, 이분 전에도 이상한 발언했던 사람 아니에요? 뭐 워낙에 그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아니요 노무현 대통령 그분 부죽음에 관한 이야기도 막말했던 그 사람 아니에요? 뭐 논란이 조금 있었죠. 그 사람 예, 맞죠?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맞는 걸로 알고 새로운 있습니다. 워딩을 들으니까 얘도 워딩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자 행동의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이게 손혜원 의원만이라는 게 아닙니다. 네. 여당 의원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뭐 표창원 의원도 공개적으로 문자 폭탄에 대해서 좀 옹호하는 발언을 했고 네. 뭐 어쨌든 자기들 편이다 이거죠. 테러리스트들이. 네. 그래서 이거는 지켜줘야 할 뭐 보장이다. 정치인하려면 이 정도 각오는 있어야 한다. 이러면서 이제 손혜원 의원이 더 한마디 한 게 댓글로 사람이 죽지는 않는다. 댓글로 그렇게 뭐 욕설을 하고 해도 네. 사람이 죽지는 않으니까 참아라 이겁니다. 네. 근데 이게 내로남불의 끝판왕이 뭔지 아십니까? 네, 뭐예요? 손혜원 의원이 고소왕입니다. 이 사람이 고소를 한단 말이에요. 예. 지난 2월 13일에 손혜원 의원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네티즌 11명을 고소했습니다. 자기를 왜요? 그거 댓글은 참정인권인데 그러니까요. 국민 참정권인데. 그러니까 나 욕하면 고소하는데 쟤들 욕하면은 문자 행동이고 참여민주주의다라는 거죠. 잠깐만요. 지금 정신이 번쩍 드는데요. 본인이 이 지금 댓글로 사람이 죽지 않는다고 하고 자기가 고소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소를 하고 예. 고소를 이미 한 상태에서 법적 공방이 지금 이어지고 있겠죠. 예. 그 상태에서 나 욕하는 사람들은 다 고소 때려놓고 지금 이제 와서 우리 편 드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댓글로 사람이 죽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문자 폭탄과 악성 댓글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거죠. 맞네요. 댓글로 사람이 죽지는 않고 상처를 받는다 그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그 본인이 그렇게 고소를 하셨으면은 마찬가지로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 국민의당 의원들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있겠습니까? 그건 남일이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 참여민주주의고 그건 뭐 고귀한 문자 행동이고 그렇습니까? 문자 행동. 그런데 이분이요, 그 사람이네요. 노무현 대통령 자살은 계산된 것이다. 그 말 했었네요. 예, 그랬다가 워딩이 한번 그거였어요. 난리가 났었죠 그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입으로 또 이렇게 사고를 쳤네요. 자, 이 손혜원 의원이 새 정부 들어서 한 자리 할까요? 뭐 그거는 제가 함부로 뭐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에 대해서 판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한테 지금 질문했나요? 예.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뭐 이 손혜원 의원이 어느 자리에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가끔씩 사고만 쳐주길 바랄 뿐입니다. 어때요? 뭐 동감합니다. 사실 뭐 사실상 거의
우리 지능적 우리 편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사실은 우리 편이었나요? 그걸 지칭하는 용어가 있죠. 엑스맨. 엑스맨. 이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죠. 고소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지금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손 의원님, 저 고소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말 행동 중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댓글로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손혜원 의원의 말 정말 모질고 그래서 참 속상하는 말입니다. 본인 생각이 그렇다면 본인도 역시 그 모든 댓글에 의연해야죠. 하지만 본인의 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거 그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그맨 이경규와 KBS 예능국에 선전포고하신 민병두 의원님. 언론은요. 또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박근혜 정부 때 그 블랙리스트 건 가지고 네. 그렇게 언급을 하면서 뭐 실체가 있니 없니를 가지고 뭐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이러고 있는데 뭐 화이트리스트도 있다고 나왔잖아요, 기사가.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갑론을박을 했으면은 하다못해 좀 일관된 잣대로 얘기를 해야 하는데 홍준표 전 후보를 방송에 띄우면 안 됩니까, 언론이? 아니 근데 지금 제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물론 우리 센터장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이게 어디 나왔습니까? 기사화 됐습니까? 뭐 기사 많이 됐고요. 네. 이제 여러 기사도 관련 나왔고 지금 이제 좀 이따 자료 화면이 나올 건데요. 네. 이 관련 매체에서 여러 이미 보도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국민일보 기사가 있네요. 지금 그냥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민일보 기사에 민병두 의원, 홍준표, 이경규 저격 블랙리스트와 똑같네라고 했네요. 네. 그럼 내용 한번 훑어봅시다.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이경규 씨가 냄비 받침이라는 프로를 만드는데 대선에서 떨어진 후보들 즉 유승민, 뭐 심상정, 안철수 그중에 홍준표 후보를 출연시키는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홍준표 후보 얘기가 나오니까 민병두 의원이 트윗에 이렇게 쓰는 거네요. 네. 그럼 이 내용이 이경규가 새 예능 프로 냄비 받침 제작 발표를 하면서 홍준표 씨에게 출연해달라고 제의했다. 둘이 외모도 성격도 비슷해서 이경규가 선거 때 홍준표 지원 유세를 자주 했나요? 글쎄 그것도 제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이제 공중파가 막말파가 되려는가? 시청자는 시청료까지 내면서 막말 시청 KBS가 빨리 개혁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말로 이게 이경규 씨가 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우린 잘 모르겠네요. 네, 이거는 사실관계를 좀 파악을 해봐야 할 건데요. 일단 결정적으로 네. 했다고 칩시다. 그 했다고 쳐요. 하면 또 어때요? 그러니까요. 김재동 씨부터 해서 뭐 지지난 방송 때도 김미아 말했던 씨.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 여자 탤런트들도 왜 나와서 계속 인증샷 이거 하고 다 하지 그렇죠. 않았어요? 아니 탤런트는 유권자가 아닙니까? 탤런트는 국민이 아닙니까? 자신의 정치적 선호가 있고 지지하는 후보가 있을 것이고 선거철에 그 후보 유세를 돕는 거는 당연히 민주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능국에서 이 홍준표 후보를 혼자서 촉천한 것도 아니고 낙선 후보들을 다 같이 심상정, 그렇죠. 유승민 후보는 섭외를 마쳤다. 네, 여기 그렇게 나와요. 다 같이 섭외를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홍준표 후보는 무슨 뭐 절대로 TV에 노출시켜서는 안 되는 그런 대상입니까? 그런 거를 근거로 개혁을 해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 무려 국회의원 아닙니까? 이 그렇죠. 민병두 국회의원께서 하고 계신 평소에 개혁이라는 생각이 결국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또는 나와 다른 정파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배척하겠다. 그게 개혁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그런데 홍준표 후보 나오는 게 왜 공격인 거죠? 그러니까 왜 그게 잘못된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요. 왜 그런 건지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새 정부가 들어서서 여당 국회의원이죠. 민병두 의원은 여당입니다. 이렇게 공격하면 KBS한테 결국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KBS가 빨리 개혁되어야 한다 이러면. 이거는 명백한 언론 탄압이자 언론의 보도권 재량권을 침해한 사건입니다. 무려 정치인이 여당 정치인이 지금 가뜩이나 정권의 우호적인 언론 분위기를 타서 아니 너네가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지난 대선에서 맞섰던 후보를 방송에 초청해 심상정 유승민 후보 다 초청 이미 했는데도 감히 홍준표 후보를 추천을 해 너희 초청을 해 안 되겠네 개혁해야겠네. 이 개혁이라는 말이 얼마나 지금 위협적으로 쓰고 있습니까? 저는 왜 이게 개혁의 대상인지도 모르겠고 왜 어떻게 이렇게 동일한 잣대를 들어서 말씀하셔야 할 정치인들께서 어떻게 이렇게 언론 탄압을 하려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저번에 SBS 사건 기억나세요? 네, 기억납니다. SBS에서 세월호에 관련 내용을 보도를 했더니 갑자기 그 다음날
나와서 앵커가 사과를 하고 예, 다 같이 이제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찾아가서 아주 난리가 났었죠 그때. 사과를 요구를 하고. 앵커가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앵커가 경질은 아니고 경질은 자천됐나요? 아니죠. 아무튼 앵커 자리에 내려왔어요. 아 그랬나요? 앵커 안 해요 지금. 아 그런가요? 네, 오. 앵커 안 해요. 확실해요. 앵커 안 해서 제가 확인했었는데 어딜 갔냐면요. 지금 여행 갔어요. 이제 아마 돌아왔을 거예요. 제가 이제 뭐 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쪽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건 때문에 제가 앵커에서 내려왔다. 그런 또 비하가 있군요. 예, 앵커 안 해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요. 솔솔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그때 관련했던 어떤 기자가 청와대 행정관 갔다는 설이 지금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설을 좀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누구라고도 밝히지 않았고 지금 설이라고 했으니까 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걸 좀 조사를 해서 정말 갔는지 안 갔는지 조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SBS에서 그 당시에 사과했던 거 기억나시죠? 기억이 나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앵커가 나와서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정말 황당했던 게 SBS는 당시 해수부 내부 직원의 증언을 확보를 한 상태였죠. 네. 내부 고발자의 증언을 확보를 하고 녹취록을 방송에서 틀었습니다. 네. 그건 어디까지나 언론이 제 기능을 한 겁니다. 그게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그 팩트 체크의 검증 과정은 거쳐야겠지만 그 정도의 중대한 상황에서는 내부 고발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증언을 바탕으로 리포트를 내보낸 건 아주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이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지금 여당이시죠. 여당 의원들께서 단체로 찾아가가지고 이게 뭐냐 사과를 요구를 하고 내부 고발자 신원을 밝히라고 하고 이거는 명백한 이건 정말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일어날 법한 아주 끔찍한 충격적인 내부 일입니다. 고발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공익신고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상이 털렸어요. 네, 털렸습니다. 요구를 했죠. 그러면서 뭐 이거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 뭐 기타 등등 이러면서 마치 보도가 아주 근거가 없는 것처럼 말을 네. 바꿔버렸고요. 그 다음에 맞아요. 또 이제 충격적이었던 게 저는 사실 그 앵커의 사과도 되게 웃겼습니다. 그 뭐, 사과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배꼽 인사. 그렇죠. 사과를 하면서 우리가 원래 이 리포트에 저희는 해수부가 이전 정권의 그 눈치를 보는 것 때문에 세월호 인용을 늦췄다는 걸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그 말이 잘못 전해져서 문재인 특정 후보를 비판한 것처럼 얘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러면은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잘못 전달된 거다. 그러니까 사과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저는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불과 이제 얼마 안 지난 일이죠. 대선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바뀌자마자 바로 이렇게 KBS 예능국에 어떤 재량을 침해한 이런 내로남불 행태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정말 시대가 좀 이상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요. 그 전에 박 전 대통령 블랙리스트 가지고 공격을 한 정도가 아니라 블랙리스트로 인해서 지금 현재 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사람들도 있죠. 예. 그리고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화이트리스트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홍준표 전 지사가 방송 출연을 하게 되면 이경규 프로그램 제작진도 그럼 블랙리스트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말을 블랙리스트라는 표현을 안 썼을 뿐이지 사실상 지금 블랙리스트를 넣은 거 아닙니까? 홍준표 전 후보를 섭외했네? 너희 개혁 대상이다. 너희 개혁 대상이다. 너희 적폐 세력이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상 블랙리스트를 칭하는 거 아닙니까? 블랙리스트란 말이 참 아이러니한 말이에요. 말이 그냥 블랙리스트지 사실은요. 내가 싫은 사람 출연시키지 마. 그것도 블랙리스트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 개입인 거죠. 번번이하게 있는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도 분명히 그 리스트에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저도 누가 만든 건지 모르는 리스트 때문에 방송에 묶여 있거든요. 도대체 누가 만든 건지 알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예능 프로그램인데 그냥 하기 놔둘 수도 있는데요. 왜 민주당 국회의원이 여기까지 신경 쓰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세요? 무한도전인가요? 김연아 의원. 네. 우리 당에서 김연아 의원에 대해서 지금 출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더니 예능인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는요. 우리 당 의원임에도 비례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에서 있지 않고 대부분 몸은 어디 가 있죠? 바른정당에 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바른정당에 못 가고 있죠?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의원직을 내려놔야지만 갈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의원직을 내려놓고 갈 용기가 왜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소신보다는 국회의원직의 배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뭐 이건 어디간지 사견입니다만 그러니까 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다고 하면 바른정당도 안 가야죠. 자유한국당 그전 새누리당에서 비례대표가 되었고 그 사람들이 표에 의해서 우리 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표에 의해서 비례대표가 되었다면 여기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그게 앉아서 그거 봤어요? 청문회 끝나고 난 뒤에 인준 절차에서 앉아 있는 장면?
진짜 부끄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다 놔두는데 왜 이 프로그램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신경을 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겁니다. 무한도전에서 당시 각 당의 의원들을 초청을 했었죠. 네. 그런데 이제 김연아 의원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의 가치를 대변할 수 없고 자유한국당의 이익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는 의원입니다. 네. 왜냐? 사실상 바른정당의 마음이 가 있고 사실상 공개적으로 자유한국당을 비판을 하면서 당원권 정지까지 받은 분이시죠. 네. 그런 분을 뽑아다가 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자유한국당을 대변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형평성과 공정성이 부부족한 부분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예능인데 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KBS에서 형평성과 공정성에 맞춰서 낙선한 후보들 모시고 우리 뭐 하나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는데 단순히 홍준표 후보가 들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너희 개혁해야겠네 라는 말이 나온 거는 이거는 도저히 저는 매우 몰상식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SBS인지 어떤 뉴스에서요 인형 같은 거 만들어서 나오는 거 혹시 방송 본 적 있어요? 무슨 방송이죠? 그거 한번 보세요. SBS 뉴스예요. 인형 같은 모습으로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인형으로 다 나와요. 아주 풍자를 희한하게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문제가 돼야죠. 그렇죠. 네. 그다음 또 질문이 있어요. 댓글로 사람이 죽지 않는다. 댓글로 사람이 죽지 않는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게 오늘의 내로남불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네. 이제 손혜원 의원이 그 문자 폭탄 있죠. 네. 우리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청문회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거슬리거나 아니면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조금이라도 비판하면은 그 지지자들이 소위 네. 말하는 달빛 기사단들이 수천 통에 달하는 욕설과 협박이 섞인 문자를 보내가지고 야당인 의원들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청문회장에는. 예. 자, 이 문자 폭탄을 가지고 논란이 커지니까 손혜원 의원이 처음에 이거를 문자 폭탄이라는 말은 잘못된 거다. 문자 행동으로 하자. 이것도 국민들의 정치 참여다. 욕설하고 협박을 하는 것도 정치 참여라는 겁니다. 정치 참여다 하면서 문자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자면서 잠깐만. 문자 폭탄이라고 하지 말고 문자 행동이요? 네, 문자 행동이라고 말하자는 겁니다. 그럼 핵폭